20년 전의 약속. 20년 전에 나 뭐 이래서 어때는 거.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1984년 5월 1일 했던 약속을 20년이 지난 2005년 4월 19일에 지킨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닌 어머니의 빛바랜 편지. 그리고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숭고한 뜻. 잠시 후 눈을 떠여에서 찾은 7번째 장기 기증자의 이야기. 놓치지 마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365일 문이 열려있는 MBC 남문에 또 변함없이 어김없이 써 있습니다. 왜 자꾸 MBC 남문에서만 오픈을 찍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딱히 찍을 데도 없고 열려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고 그렇지만 저는 MBC 남문을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곳 이곳에서 말이죠. 청계천에 새물길이 트이지 않았습니까? 청계천 새물길. MBC 남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찌됐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에 새물길도 트이고 MBC 남문에도 새로운 기운이 내려오고 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MBC가 너무 좋습니다. MBC 남문 사랑해. 네. 이번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은경 씨 말트였다는 소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럼요. 이제는 옛날의 이문경, 신비주의의 이문경, 말없는 이문경이 아닙니다. 네. 6시 50분 레인보우 로망스 많이 시청해주세요. 6시 50분 또 로망스에서 또 경호원으로 말이죠. 네. 이야,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문경 씨 봤던 이미지는 조금 갸냘프고 말이죠. 여리고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호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잘합니다. 무술도 배우고 있습니까? 예, 무술 배우고 있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허이! 네.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빠른 꺾였으나 전혀 아프지 않은 기술. 제가 쿵 4단, 태권도 3단, 유도 4단, 그리고 권투 2년 4개월 한 사람들 여러 분야의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쭉쭉쭉쭉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도 가슴속에 치욕으로 남겨져 있는 문대성 씨와 이 혈투. 잘생겼습니다. 피한 거 다 봤죠? 피한 거 봤죠? 살짝 피하는 거. 문대성 선수와는 또 꾸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다리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 발차기라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이게 기본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이런 씩씩하고 활기 있는 마음으로 또 다른 영웅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번에 어디입니까? 고덕동으로 갑니다. 이번에 과연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숨은 영웅의 이야기가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고덕동 출발! 저희들은 또 기증자 가족을 찾아서 저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큰아들인데 지금. 이거 뭐 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키만 큽니다. 조금 앉으시죠. 제가 남의 집에 와서 이 주인분들한테 제가 앉으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자, 보니까 뭐 아주 다복한 가족 사진도 걸려 있고요. 집이 그러면 여기에 다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 저 혼자 삽니다. 아버님만 여기 좀 사시고요. 네네. 이전에 용인에 사시다가 네. 여기 이제 친구분들하고 여기서 개인 택시를 하셔서 여기 이제 친구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살고 계시고 그러세요. 저희도 또 각자 결혼들 해서 좀 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짝 울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아기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나 또는 무서운 사람을 보면 웁니다. 특히 대부분 저를 보면 많이 울어서 아주 타복하신 것 같습니다. 얼핏 봬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특히나 뭐 아버님하고 아드님 너무 닮으셔서 작은 따님은 약간 어머님 닮으셨나 봐요. 그죠? 약간 어머님 닮으셨고 큰 따님은 뭐 거의 완전히 친탁하셨고 이렇게 세 분 계시니까 아주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결례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틀에 구워내신 것 같습니다. 틀에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이죠. 맞습니다. 또
어머님 생각도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더 많이 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증을 해주신 분께서 어머님이시죠? 네. 네. 저희 엄마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그날 저녁 때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엄마 집에 가자 그래서 밤 늦게 한 12시쯤 돼가지고 애기 아빠 퇴근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마루에 나란히 계셨는데 거실에서 주무시길래 그래서 애기 아빠랑 애들도 다 재우고 나서 이렇게 엄마 옆에 이러고 있다 엄마를 이렇게 만졌더니 엄마가 너무 싸늘하신 거예요. 2005년 4월 어느 날 밤 12시경 오랜만에 막내 용아 씨가 친정에 들렀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고 잠들었다는 어머니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미 호흡이 멈추고 심장만 뛰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바로 어머니가 항상 지니고 다니셨던 장기기증 서약서와 직접 쓰신 편지. 어머니의 가방을 열자 맨 처음 보인 것은 바로 그 빛바랜 편지였다.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그걸 지니고 다니신다는 거. 그걸 꺼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순간에 그걸 꺼낸다는 게 어떤 엄마의 죽음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어쩌면 이 순간을 놓치면 엄마가 평생 그거를 하려고 했던 엄마의 어떤 그거를 일단 내가 꺼내봐야 되겠구나 하고 꺼내서 한 20년 전에 쓰신 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저희한테 내가 죽으면 이거 보고 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저희도 어릴 때고 20년 전이니까 저희 뭐 20대 초반 30, 15살 뭐 이럴 때인데 그때는 어머니 그런 얘기하면 그냥 엄마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도 된다고 그리고 저희도 막 까먹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보내드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고 내용이 사실 저희도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내사 판정을 받고 나서 그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는 20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보셨구나 그때 알았죠.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나요? 엄마 지갑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재빨리 연락 바람 늦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지갑 뚜껑 딱 열면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엄마가 써놨던 편지가 이렇게 이 속에 아주 고이 잘 접혀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증을 다 하겠으니 우리 애들하고 남편 다 건강하고 잘 크게 해달라는 편지. 이게 어머니 친필로 네. 다 쓰신 거죠? 재빨리 연락 바람 늦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셨고 장기이증 등록증은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도 전화를 하고 하니까 어디 병원에 계시냐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거기서 연락을 하시고 엄마의 상태를 그쪽에서 이제 알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 내용도 나중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4년도 저희 셋이 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몸이 그러니까 좀씩 아팠던 일들이 있어서 동생은 팔을 좀 다쳐갖고 하고 막내는 또 무릎에 관절이 있어서 좀 수술을 하게 되고 저도 좀 허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택시 하시고 사업도 좀 하시면서 약간 어려울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어려우니까 이게 내가 무조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게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기도 천주교 집안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편이네요. 이 안에 이게 다 꼬깃꼬깃 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한 장 안에. 요 한 장 안에 이 비닐 케이스 안에 혹시 뭐가 빠질까봐 연락처 다 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엄마가 나중에 좀 더 쓰신 거 하고 동의를 어머님께서 동의를 구하셨을 때 가족분들은 그럼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동의를 강요하셨죠. 강요하셨는데 네. 저희도 해놓고는 돌아가셨을 때 제일 그 편지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사실 결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 확고하시니까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식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고민을 되게 했었고 아버님도 처음에는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 편지를 20년 만에 처음 읽어봤어요. 사실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썼다고는 하셨는데 저희도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뇌사상태 판정 받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할 때 이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열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그랬는데 저 편지를 보고 나서는 아 이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으면 더 큰 불효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드렸죠. 참 자식으로서 하시기 힘든 결정이셨을 건데 아버님께서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아버님? 저도 고민 많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고향에 산소가 있거든요.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원한다니까 20년 전에 마음 먹고 이렇게 썼다는 거 참 결단 내기가 어려운 것도 우리 식구는 아마 다시 자기가 썼으니 좀 애들이 좀 그대로 소원을 들어줘서 저는 고맙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 쓰셨잖아요. 네. 오빠가 아픈 허리도 정말 다 나았고 언니의 다친 팔이 다 나아서 언니가 이번에 학교를 다시 졸업했거든요. 음악을 하다가 다쳐서 음악을 못했는데 엄마가 언니 졸업하는 걸 다 보고 가신 거예요. 올해 졸업을 했으니까. 엄마가 바랬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또 엄마가 약속했던 약속도 다 지키시고 그렇게 가시게 된 것도 같아요. 언니 그래도 많이 다쳐서 그때 전혀 팔을 못 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엄마의 기도와 희생으로 저희 정말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또 약속하신 거 다 하고 가시고 엄마 정말 대단하신 엄마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특히나 친필로 이렇게 글을 다 적어주시고 직접 연락처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신 거 보면 어머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훌륭한 분이셨는지 저희들이 이것만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가시고 나서 우편물이 이렇게 계속 쌓이는 게 다 그런 지로용지 무슨 후원 지로용지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전화로 저 엄마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돈을 갖고 계시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님 버시는 거 조금 이제 어머니가 해서 이렇게 생기시는 돈이 생기시면 그걸 10,000원, 20,000원, 3,000원 해서 계속 어떻게 돌려서 나가는 그런 것이 꽤 많이 되네요. 그 어머님 계실 때는 그렇게 지로용지가 많은지 모르셨군요. 2005년 4월 19일이면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분들 마음속에 다 남아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사진으로 여기 여기 2005년 2월 20일이니까요. 어머니 생신. 아, 어머니 생신 때 여기 어머님이시군요. 네. 그죠? 이쪽에 앉아 계시는 네. 분이 야 아버님 어머니 아마 여행 가셨을 때 네. 사진이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옆에 계시는 것 같겠어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머니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보다는 사실은 저가 아직 어머니 뜻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어머니 뜻대로 다 된 건지 아직 잘 몰라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어머니가 직접 하시고자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옆에서 보조를 맞춘다고 해도 그 뜻을 어머니 뜻대로 다 맞췄는지는 저희도 아직은 잘 더 열심히 해야겠죠. 어머님께서 아마 너무너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드님, 따님 보고 어머니 자랑스럽고 가족들도 지금은 다들 준비를 해서 저 같은 경우 와이프랑 신청을 이번에 했고요. 네. 다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서 하고 어머니가 가셨지만 그분 장기 기증에 의해서 새로운 분들이 다시 생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고 정말 착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전 또 여기 와서 장기 기증도 장기 기증이지만 새삼 또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요거는 어머님 사진하고 넣으셔서 보실 수 있는 네. 기억하실 수 있는 상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감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혜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마음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좀 조그마한 패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은경 씨가 좀 읽어주시죠. 고 박화자님,
1943년 2월 19일 태어나고 2005년 4월 19일 장기기증을 하시다. 항상 가방 맨 앞칸에 장기기증 증서를 넣고 다니며 남을 위해 생을 마감하고자 준비했던 당신. 당신의 오랜 바람이 2명의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장기기증, 아직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주신 당신의 용기에 수혜자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느낌표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며 마침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맹학교 선생님이 된 의지의 시각장애인 부부 이야기. 과연 그들에게도 각막 이식 수술이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다음 주를 놓치지 마십시오.